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네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마이크로바이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영양소들은 인체 소화기계에 공생하면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 섬유질, 단백질 등을 분해해서 음식물의 영양학적 가치를 올려주는 것으로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더불어서 장 건강을 지켜준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범위가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단지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 범주에서 많이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죠. 마이크로바이옴이 같이 있는 이유는 우리 장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장균들이 어떤 음식물이 됐던지 또는 의약품이 됐던지 이 장에서 스스로가 생존하기 위해서 대사물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대사물질들이 신체 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장세가 높다라는 것은 시장성이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시장성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당연히 소비자 스스로가 건강을 위해서 제품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제품을 소비자 스스로가 선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업계에서는 소비자 선택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제품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일단 기능성이라는 부분, 또 기호성, 또 편의성이 고려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뉴트리라이트의 프로바이오틱스 포트폴리오들입니다. 참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단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중에서 가장 많은 제품 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까지면 마이크로바이옴 1번부터 6번까지를 포함해서 보편적인 제품이라고 얘기하는 보편적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섭취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런 보편성을 띠고 있는 제품 밸런스 위드인 365, 또 하나의 보편성을 띠고 있는 제품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능성이 가미된 밸런스 위드인 W, 또 슬림핏, 또 우리 아이의 첫 번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이뮤니티 플러스까지 이 다양한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아래쪽에 균주가 이렇게 하나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균주만 보더라도 이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다른 제품과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밸런스 위드인과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를 보시게 되면 보편적인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균주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밸런스 위드인 365 같은 경우는 핵심 균주 5가지 균주로 되어 있고요.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 같은 경우는 8종의 균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큰 차별성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국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한 브랜드의 제품인 경우에 일반적인 제품은 같은 균주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균주를 사용하면서 약간의 양을 조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제품명이 다른 이유, 한 브랜드에 나온 같은 균주를 쓰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제품명이 다른 이유는 동일 균주 플러스 기능성이 들어가 있는 다른 영양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국내에 나와 있는 어떤 제품은 제가 특정 제품을 얘기 드리진 않고요. 그냥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어떤 제품은 한 브랜드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한 브랜드에서 빨간 통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노란 통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제품명이 달라요. 그리고 라벨을 보게 되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균주는 동일한 균주, 또 양까지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빨간 통에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노란 통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빨간 통에 들어가 있는 균주는 기본적인 균주와 더불어서 비타민C가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노란색 같은 경우 같은 균주 같은 함량인데 비타민 D가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만 본다라고 했을 때 만일에 이 빨간 통에 들어가 있는 제품을 섭취한 상태에서 장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 또는 더 나은 개선 상태를 노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노란 통을 섭취했을 경우 과연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균주가 동일하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만큼 현대인들의 장애 환경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뉴트리라이트에서는 기본적으로 균주의 종류가 다른 그런 부분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핵심 차별성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밸런스 위드인의 365에 들어가 있는 5종의 균주와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에 들어가 있는 8종의 균주는 전혀 다른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균주이기 때문에 밸런스 위드인 365를 섭취한 상태에서 좀 더 나은 가치를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 밸런스 위든 이뮤니티를 섭취하신다라고 하면 그 가치를 느낄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1번부터 6번까지는 기본적으로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 나의 장내 환경을 종의 다양성을 가장 빠르게 올려줄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마이크로바이옴 1번부터 6번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균주의 특이성을 통해서 나의 장 건강은 물론 신체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 밸런스 유딘 365 이뮤니티 제품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능성이 더해진 제품들이 W 제품과 슬림피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균주가 다양한 이유는 무엇일까? 왜 뉴트라이트에서는 하나의 제품으로 하나의 균주로서 제품을 만들면 좀 더 쉬울 텐데 이렇게 다양한 균주들이 존재하는 것일까? 사실 막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이외에도 뉴트라이트 제품이 굉장히 많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인체 생리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체의 모든 세포와 기관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신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병들은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다. 즉, 이 얘기는 하나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부분만 관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네트워크를 이해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이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 그 개념이라는 것이 장관 내에서 종의 다양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대사 물질들이 이런 네트워크 상에서 우리 신체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핵심 물질로서 작용하는 그런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지방과 무기질, 의약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물질들이 신체 내에서 적정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생물에 의해서 한번 터치가 돼야 되고요. 그 미생물에 의해서 터치가 된 대사 물질들이 대사체를 형성해서 신체 전반적인 부분에 퍼지면서 신체 건강을 유지시켜준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전문가들은 장이라는 기관은 우리 신체 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약회사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 장은 내 신체의 건강을 지켜주는 재화를 만드는 설비 시설이야 라고도 얘기합니다. 공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굉장히 훌륭한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이라는 설비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그 장이라는 훌륭한 제약회사를 운용하는 데 필수적인 노동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노동력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장관 내에 존재했을 때 우리 장이라는 훌륭한 제약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용해 주면서 거기서 만들어진 대사물질들이 우리 신체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다양한 음식물들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고 그 분해된 또 대사된 물질들이 신체 전반적인 부분에 퍼지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영양학적 기능들이 학술적 기능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배우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과연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지 또 언제까지 섭취해야 되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마이크로바이옴 언제까지 섭취해야 될까요? 마이크로바이옴 언제까지 섭취해야 되는가? 식생활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평생 섭취해야 되는 인자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수준이 유지가 되면서 우리 신체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부를 때 특히나 프로바이오틱스를 얘기할 때 정착균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번 섭취하게 되면 장내 정착하면서 꾸준하게 우리 건강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프로바이오틱스는 나그네 균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미생물학자 저스틴 소넨브루크라는 교수님이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다면 왜 프로바이오틱스는 학교 다닐 때 정착균을 배웠는데 왜 지금은 나그네균이라고 얘기하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학술지에 실린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게 특정 기간 마이크로바이옴을 섭취하다가 중단했을 때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0일부터 14일 때까지 중간 나와 있는데 14일 차까지는 꾸준하게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 이후에 장내에서 검출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농도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부에서부터 꾸준하게 섭취해줬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일 차부터 초록색 선이 나온 이후부터는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를 중단시켰습니다. 만일에 정착균이라면 그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연구된 결과를 보게 되면 15일부터, 즉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 이후부터 정말 드라마틱하게 장내 프로바이오틱스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프로바이오틱스는 정착균이 아니야, 나그네균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나그네균으로 정착균에서 바뀐 이유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식생활 중에 방부제, 색소, 가당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한 경우. 또 우리가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섭취하는 의약품들, 또는 잦은 음주와 스트레스 등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 특히나 종의 다양성을 파괴해 줌으로써 우리의 장 상태를 무너뜨리고 있다. 따라서 프로바이오틱스는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식생활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는 이상 꾸준하게 섭취해 줘야 된다. 라고 최근 들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꾸준하게 평생 섭취해야 되는 프로바이오틱스,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까? 프로바이오틱스 선택 기준에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죠. 프로바이오틱스는 기본적으로 크게 19가지 종류의 프로바이오틱스가 국내에서 제품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나와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화시킬 수 있는 종류 19종이 나타낸 그런 규격표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장에 존재하고 있는 균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바이오틱 제품에 많이 좀 활용하고 있는 균들이 락토바실러스 계열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 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소장에서 주로 서식하고 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라는 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균 같은 경우는 생존력이 굉장히 강하고 특히나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균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같은 경우에는 면역에 관련돼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면역 조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유의미한 균들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대장에서 주로 서식하는 균이라고 한다면 비피더박테리움 균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균을 바탕으로 해서 제품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균들을 제품화 시켰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되느냐 다음과 같은 8가지 조건을 가장 일반적으로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기본적인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적절한 균주를 함유하고 있느냐, 그 어떤 균주를 함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뭐 락토바실러스가 들어갔냐, 비피도박테리움이 들어갔냐, 스트레토코커스가 들어갔냐. 락토바실러스는 앞서 얘기 드렸지만 소장에서,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경우는 대장에서, 그리고 스트레토코커스 같은 경우는 장내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균주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CFU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익균의 수를 의미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이 CFU가 우리가 균수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외국의 표기 기준이 약간씩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보장균수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뉴트리라이트에서 밸런스 위드인 83억 균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제품에 들어가 있는 배합된 균주 양이 아니고요. 유통기간까지 보장된 균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83억 균주라는 것은 유통기간 마지막 날에 섭취해도 83억 균주를 섭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생균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균들이에요. 살아있는 균을 유통기간까지 유지시키는 것은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균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업계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보장균 수보다 좀 더 많은 양을 제품화시켜서 배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모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마찬가지예요. 밸런스 유딘 365를 가장 가치 있게 섭취하는 방법은 유통기간 내에 가급적 빠르게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유통기간까지 놔둬도 보장된 수는 보장이 되지만 그 배합량보다 보장된 수보다 더 많은 양이 이 제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또 제품을 선택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포장으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어떤 보관 방법을 선택하는 제품인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소비자들은 기호성과 편의성에 굉장히 높은 그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선택할 때 간편하게 보관하거나 또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많이 선택한다는 것이죠. 국내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는 뭐 제품에 따라서 냉장 보관해야 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은 아무래도 좀 일상적인 생활 속에 섭취하기 불편한 부분이 있겠죠. 또 주 원료 이외에, 즉, 균 이외에 어떤 성분들이 부원료로 포함되어 있는지, 또 그 부원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원료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프리바이오틱스 인자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을 의미하고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균을 의미합니다. 즉,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섭취할 경우, 이것을 우리가 심바이오틱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제품을 선택할 경우에 척박한 장애 환경에서 내가 섭취한 프로바이오틱스들이 보다 빠르게 정착하고 증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프리바이오틱스 인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 부원료 중에서 최근 들어서 또 많이 얘기하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가 유산균 건조 배양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과거엔 사균체라고도 얘기합니다. 한 10년 전에 병원에서 프로바이오틱 제품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약독한 약을 섭취하게 되면 아무래도 장내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이렇게 처방을 해요. 그때 병원에서 처방하는 프로바이오틱스는 거의 대부분 사균체들입니다. 죽어 있는 균들이에요. 그 사균체들이 장에 들어오게 되면 장내 환경을 빠르게 개선시켜주는 동시에 다른 유익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이런 사균체들이 최근 들어서 부원료로 들어가 있는 프리미엄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균주라는 것은 기능이 다 달라요. 따라서 그 목적에 맞게 그 균주를 선택하는 것, 제품 섭취 목적에 맞게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균주가 어느 정도 연구됐는지에 따라서 하나하나 그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8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제품들로 포트폴리오를 만든 브랜드가 바로 뉴트리라이트라는 브랜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좀 몇 가지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프로바이오틱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균주입니다. 부원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떤 균주를 명확하게 활용했느냐가 중요한데 그렇다면 균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균주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균주라는 것은 이렇게 좀 구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로 좀 구별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동차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범위죠. 자동차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스도 들어가고 승합차도 들어가고 자가용도 들어갑니다. 이 넓은 범주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속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피도박테리움. 예를 들어서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HN019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HN019라고 부르는 균주들이에요. 여기서 비피도박테리움만을 모아놓은 집단을 프로바이오틱스 또는 균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종명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까지가 종명이고요. 여기서 또 성별된 아이들만 모아놓은 것을 균주라고 얘기합니다.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HN0219라고 얘기합니다. 넓은 범위에서 점점 좀 좁아진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점점 좀 좁아지느냐? 일반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장내 균형을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균종이라는 것은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균종만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만 모아놓은 집합체입니다. 비타민의 합성, 장벽의 강화, 효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 균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또 균종에서 선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만 모아놨을 때 우리가 균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균주는 균종과 프로바이오틱스에 비해서 좀 더 직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시적인 기능이 신경확상, 면역확상, 내분비확상,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균주를 선택할 때 목적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주 단위 제품으로 넘어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기능의 균주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균주 중심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선택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전에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그 박서준이라고 혹시 연예인 중에 되게 잘생긴 친구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인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서준이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니까 한국의 한국의 박 씨는 다 잘생긴 줄 안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박 씨를 만나러 들어왔는데 막상 박 씨를 만나 보니까 생각보다 못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국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비용을 들여서 한국까지 왔는데 박씨들이 다 잘생기지 않았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니까 한국 사람이 아, 그건 박서준만 잘생긴 거야. 모든 박씨가 다 잘생긴 건 아니야. 라고 얘기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박씨라는 개념은 균종이라는 개념이에요. 균종. 좋긴 좋은데 다 좋지는 않아요. 다 잘생기진 않았어요. 균주라는 개념은 딱 찍어 박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딱 보시게 되면 특히나 직구 제품들이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요. 균종까지만 표시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뉴트리라이트에서 나왔던 제품들 인테스티 플로라 세븐이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그 제품이 종단 제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종단보다 명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균 주단의 제품을 선택하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제품이 주단 제품인지 종단 제품인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주단 제품이든 종단 제품인지 안전성이 보장된 제품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균주의 안전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평생 섭취해야 되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반려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려균, 평생 나와 함께 가야 되는. 그렇다면 그만큼 안전한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프로바이오틱스는 다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장내 원래 있는 정착균이었잖아. 그래, 안전하지 않아? 이 부분에 우구점이 든 게, 좀 문제가 제기된 게 2018년경입니다. 2018년경. 2018년경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보셨던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프로바이오틱스 항생제 내성 전달인자라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독성 유전자 없음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기사가 뜨게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해주는 제품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럼 프로바이오틱스가 항생제 내성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아마 지난 시간에 테스트, 우리가 키트 방법에 대해서 체변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은 장 내에 있는 균이라는 것은 사람이 항생제를 섭취하게 되면 장 내에 있는 미생물의 균형은 무너지게 됩니다. 좋은 균도 죽고요. 나쁜 균도 죽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나 의약품, 독한 의약품을 섭취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테스트를 진행하십시오. 라고 저희가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바이오틱스에 항생제 내성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 항생제를 섭취해도 죽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균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어, 일부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야, 프로바이오틱스는 좋은 건데 항생제를 먹어도 장에 살아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프로바이오틱스가 자신만 항생제 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괜찮을 수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이 프로바이오틱스 중에 몇몇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에는 유익균의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항생제 내성인자를 주변에 있는 나쁜 균에게 전달해서 그 나쁜 균도 항생제 내성에 의해서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헌 자료에 나와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말레이시아의 돼지, 그리고 돼지 농장, 그 농부, 그리고 토양에서 항생제 내성균이 발견된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이. 엔테로코커스 페슘 종과 엔테로코커스 페칼리스라는 종이 항생제 내성을 전달할 수 있는 인자로 세계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나온 이후에 우리나라의 법이 바뀝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엔테로코커스의 경우에는 무조건 항생제 내성 검사를 주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정식 루트를 통해서 판매가 되는 엔테로코코스가 들어가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경우에는 무조건 항생제 내성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직구 제품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저 가이드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엔테로코코스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앞서 보여드렸던 논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발견됐기 때문에 위험성 우리가 인식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이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어떤데?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트리라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이 항생제 내성과 관련되어 있는 검사를 거친 제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다라는 거죠. 평생 섭취해도 안전하게 항생제에 대한 걱정 없이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인지 아닌지 선-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기능식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이고요. 그 안전성을 생각하고 그 기준을 제시한 제품들이 바로 뉴트리라이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첫 번째, 밸런스 위드인 365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밸런스 위드인 365에 포함되어 있는 다섯 가지 균주, HN019, NCFM, BL04 등의 다섯 가지 균주는 앞서 얘기드린 항생제 내성과 관련되어 있는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테스트를 진행한 이후에 그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 그라스에 등재가 되어 있는 균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밸런스 위딘의 균주 제조사가 다니스코타잖아요. 듀폰 다니스코타. 세계 3대 균주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스코사입니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균주들은 세계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들어간, 축에 들어가는 그런 균주들만 엄선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균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균주는 학술적인 측면에서 시그니처 균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균주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HN019, NCFM, LPC37, BL04, LA14 이 다섯 가지 균주들은 많은 문헌자를 보니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뽑아왔는데요. 면역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소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호흡, 또 여성 건강, 소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라는 균주들의 연구 결과를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균주의 인체 적용 시험과 실험실적인 실험이 진행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능을 보게 되면 왜 이 제품이 보편적인 제품인지 알 수 있는 다양한 균주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균주들의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간
가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비프토박테리움 락티스 HN019라는 균주입니다. 대표적인 균주예요. 오랜 연구가 진행되었던. 보시는 것처럼 43건의 인체적인 실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또 열 111건 정도의 연구가 과학저널에 게재가 됐고요. 그 연구 결과의 대표성을 띠는 결과들만 보게 되면 장의 운동 속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겪는 소화와 관련되어 있는 불편함을 개선시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인체적인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 이 균에 관련되어서 장내 통과 시간을 긍정적으로 개선시켜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이와 관련돼서 부가적인 연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상부 위장관 증상 관련 또 하부 위장관 증상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부 위장관이라는 부분은 식도에서 꾹꾹 넘어가게 되면 식도부터 위, 소장, 이첫 번째 부분이 12위장까지를 우리가 상부 위장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부 위장관의 경우에는 소장부터 항문을 대부분 포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HN019라는 균주를 섭취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복통이나 역류, 메스꺼럼, 꾸룩거림, 뭐 가스 차거나 약간 그런 느낌, 또 구토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유의미하게 증상이 개선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하부 위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설사를 제외하고 유의미하게 그 증상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이 문헌 자료를 보게 되면 약간 속이 좀 불편해 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증상이 나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문헌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HN019의 또 하나 균주의 특징이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특징을 많이 나타내더라고요. 메타 분석 결과라고 얘기를 하죠. 비슷한 종류의 문헌 자료를 모아서 결과만을 도출해서 보는 것을 우리가 메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메타 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 이 내용은 건강한 노인들의 면역, 어르신들의 면역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개의 대표적인 임상시험에 대한 검토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문헌 자료에서 HN019를 좀 가치 있게 보는 것은 우리가 식세포라고 얘기를 하죠. 대표적인 면역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식세포의 능력이나 자연 살상세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육할 때는 NK세포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NK세포의 활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하더라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히 NK세포 같은 경우 저희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건강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체내에 NK세포의 농도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건강하지 못해? 하나의 NK세포가 얼마나 활동적으로 움직이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HN019를 섭취한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이런 활성 정도가 높게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BL04라는 균이 있어요. 대표균이죠. 이 리비전 되면서 좀 약간 양이 증가된 균입니다. 이 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존력이 높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24건의 인체적인 시험을 통해서 본 바로는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유의미한 면역이라는 부분이 다 다른 부분이 있을 텐데 어느 부분에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할까를 보게 되니까 상부 호흡기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좀 가치 있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부 호흡기 질환 우리 일반적으로 상기도 간염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코막힘, 인후통, 편도염, 후두염, 부비동염, 감기가 이 상기도 간염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BL04 관련되어 있는 문헌 자료를 보게 되면 바로 이런 부분에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감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좀 많이 그, 좀 건강상의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리노바이러스 또는 라이노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바이러스의 양을 비행공사가 줄여주는데도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노바이러스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감기에 가장 주된 바이러스이기도 합니다. 감기.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문헌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NCFM. 뭐, 기본적으로 오래됐죠? 1970년대 초 인간으로부터 분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70여 건의 인체 적용 실험이 진행됐고, 장내 생존이 역시 굉장히 높은데, 이 균주에 대한 연구 굉장히 많이 됐어요. ASFM 같은 경우에는 그 문헌자 중에서 우리 어린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문헌자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떤 자료가 있냐면 11월에서 5월 구체적이죠. 3세에서 5세 발열, 기침, 항생제 사용에 유의미한 감소를 보인다라는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섭취한 집단, 가짜 약을 섭취한 집단과 NCFM 100억 균주를 섭취한 집단을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항생제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기침이 줄었습니다. 발열이 줄었습니다. 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참 유의미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LPC37이라는 균주가 최근 들어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병원군 억제에 도움이 되는 다른 프로바이오틱스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균주에 있어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최근 들어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반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것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장에서 내가 섭취하는 음식물을 분해하면서 음식물의 영양학적 가치를 증진시켜주는데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라고 얘기 들었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칭해지면서 그 종이 다양하게 서식하면서 분비되는 대사물질들의 이점이 높이 주목받고 있습니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LPC37이라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에 존재를 하면서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대사물질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것을 이런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TSS라는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뭐 사회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심리적, 생리적, 수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전반적인 웰빙 지수를 체크하는 그런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테스트에서 유의적으로 스트레스라는 부분에 있어 전반적인 부분이 이 균주를 섭취한 집단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부분 물론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그런 이유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문헌 자료상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안전하고 다양한 균주를 통해서 신체에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하는 제품이 바로 밸런스 유딘 365 제품입니다. 다음과 같은 5가지 포인트를 많이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SCI급 논문으로 검증된 균주다.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다. 인체 적용 실험, 동물 실험이 진행됐다라고 얘기 드렸죠. 또 이상적인 배합이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코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아직까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어, 예전 기준으로는 코팅이 되어 있는 게 장 도달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맞는 말인데 최근에 나온 제품들은 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이 거의 없어요. 균주 자체가 내산성과 내담질성을 띠기 때문에 장 도달성이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 좀 참고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고 또 이 밸런스 유닌 제품 또 하나의 특징은 프리바이오틱스 인자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눌린이라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프리바이오틱스 인자가 높다라는 것은 단세지방산 생성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이고요. 또 이눌린 자체의 문헌 자료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을 부드럽게 하고 변의 이동 속도를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리바이오틱스 인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검증된 균주, 또 안전한 균주, 남녀노소 섭취할 수 있는 보편적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바로 밸런스 위드인 365 제품이고요. 또 하나의 보편적인 제품, 남녀노소 누구나 섭취할 수 있는 전혀 다른 균주가 들어가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 제품입니다. 균주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밸런스 위드인 365를 섭취한 상태에서 좀 더 나은 장내 환경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밸런스 위딘 이뮤니티 제품입니다. 8종의 전혀 다른 균주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포함된 보장 균주는 100억 균주를 저희가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캡슐 형태이기 때문에 스틱 제품에, 분말 제품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 계실 수 있겠죠? 나는 밸런스 위딘 이미트가 나에게 맞는 것 같은데 캡슐이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럴 때는 캡슐을 까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캡슐은 기호성과 편의성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캡슐의 기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참고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고요. 밸런스 유진에 이뮤니티에 포함되어 있는 균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대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게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라는 균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유 유래 유산균이에요. 영맘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균주이기도 합니다.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음. 그리고 장내 정착력이 굉장히 우수한 균주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염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균주가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LM1017과 HEM2001이라는 균주입니다. 이 균주의 특징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 억제를 하고 비반 세포의 수를 감소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반 세포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비만 세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특허 내용을 보게 되면 아토피 피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균주입니다라고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피부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장 건강과 더불어서 좀 신경을 쓰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균주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특허 균주 세 번째가 스트랩토코커스 서머필리스라는 균주가 포함이 또 요즘에는 그런 얘기 안 하시는데 프로바이오틱스 코스류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장내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균주입니다. 근데 여기서 서머 플러스 LM1012라는 균주명이 붙게 되면서 특화되어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염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또 대사 건강의 문제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게 마우스 실험에서 아주 재밌는 쥐시험을 했더라고요. 미세먼지와 관련되어 있는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디젤 연소 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위적으로 쥐의 혈중에 이것을 디젤 연소 입자를 투입했을 경우에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막 증가를 하게 되는데 스트레토코커스 서머플러스 LM1012를 섭취시킨 쥐의 경우에는 이런 염증성 인자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빠르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공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런 부분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연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뮤니티 제품의 밸런스 있는 이뮤니티 제품의 세 가지 특허 균주이고요. 또 이 제품은 특이하게도 각각의 균주에 대한 연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8종의 균주의 혼합물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도 진행이 됐어요. 그 연구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면역 활성을 증진시켜 준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염증 물질을 낮춰주고 면역 관련돼 있는 부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제품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넘 사균체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LM1004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넘 사균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넘 사균체라는 것은 면역 증진에 도움이 되죠. NK세포의 활성을 증가시키고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내 유익균의 증식에 도움이 되고요. 또 베타글루칸이라는 물질과 시너지를 통해서 아토피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균체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건강기능식품 프로바이오틱스 개별 인정형 현황을 보게 되면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넘 사균체 요걸로 LM1004로 개별 인정형 원료로서 등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뛰어난 그 원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이 제품에는 아연이라는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밸런스 위딘 이미니티 이 제품의 특징은 전혀 다른 균주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밸런스 위딘 365와 전혀 다른 균주 8종과 더불어서 유산균, 배양 건조물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또 아연이라는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 쪽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 밸런스 위든 슬리핍. 이거 개별 인정형 원료이죠. 락토바실러스 복합물 HY7601과 KY1032 100억 균주를 보장하고요. 여긴 부원료가 아니라 주원료로 판토텐산과 나이아신, 비타민 B1과 비타민 B2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 B9는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죠.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복합물인 HY7601과 KY1032의 주된 기능은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면서 지방의 대사를 낮춰주는 역할을 통해서 좀더 핏한 몸매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별 인정형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인체 적용 시험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보게 되면 누구나 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체중 감소라는 부분, 또 체질량 지수 감소, 또 체지방 유래 감소, 체지방 양의 감소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볼 것은 이 별이 하나 있는 게 있고 두 개 있는 게 있고 세 개 있는 게 있잖아요. 이 별이 어떤 의미냐면은 좀 더 가치 있는 부분일 거예요. 좀 더 가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의성이 좀 더 돋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체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별이 두 개 있고요. 체지방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변화를 나타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밸런스 위딘 슬림핏, 기본적으로 6가지 지표의 유의적인 감소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하나하나의 균주의 기전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넘 KY1032 균주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 자체부터 아주 독특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2002년 연구를 통해서 이 균주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CLA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규명을 했어요. 즉, 이 얘기는 CLA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좀 더 나은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또 결과적으로 지방세포 형성 억제 기능과 그 작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락토바실러스 케바타스 HY7601 같은 경우 참 재밌는데 평소에 고지방 식이로 콜레스테롤이 좀 많은 동물 모델에서 콜레스테롤 억제 기능과 뛰어난 항비만 기능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사람에게 적용하게 되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고지방 식이를 많이 하시는 분들, 지방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 또 그로 인해서 콜레스테롤이 좀 높으신 분들이 이 락토바실러스 케바타스 HY7601을 섭취하셨을 경우에 일반 식사군에 준하는 체중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고지방 식이군에게 있어서는 이게 G 모델 실험인데요. 몸무게가 쭉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락토바실러스와 고지방을 같이 섭취했을 때에는 그 체중이 올라가는, 몸무게가 올라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낮아진 게 어느 정도야? 일반 식이군과 유사하게 나타낸다. 즉, 이 얘기는, 이 제품은 정상적인 체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도 체지방량이 높으신 분들에게 더욱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돼서 또 개별 인정형 원료 논문을 보게 되면 독자적으로 이 균주를 HY7601이라는 균주와 KY103이라는 균주를 단독으로 처리했을 때 상대적으로 중성지질의 염색, 이게 중성지질이군요. 생성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거가. 그런데 함께 처리했을 때, 즉, 함께 섭취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중성지질이 생성되는 것을 줄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프로바이오틱스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배합비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각각이 중요한 프로바이오틱스지만 어떤 서로의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균의 복합물이냐도 이런 문헌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의 균주보다는 어떤 배합비를 가지고 있느냐가 제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이런 문헌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문헌제를 보게 되면 틴이라는 아이의 생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렙틴은 어떤 물질이죠? 렙틴? 렙틴은 기본적으로 포만감을 느낄 때 분비가 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밥 그만 먹어라고 신호를 주는 물질을 우리가 렙틴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되는 물질을 우리가 그렐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렐린이 계속적으로 분비가 되게 되면 배고픔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폭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렙틴이라는 물질은 어디서 분비가 되냐면 지방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방량이 많으신 분들이 혈중에 렙틴의 수준이 높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혈중에 지방이 많아서 렙틴의 수준이 높으면 항상 포만감을 느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방량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보시면 항상 배고픔을 느낍니다. 렙틴은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물질인데 왜 렙틴의 양이 올라가면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고 배고픔을 느끼는 것일까? 렙틴의 저항성 때문입니다. 렙틴의 저항성. 일반적으로 비만하신 분들이 렙틴의 저항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렙틴의 저항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유의미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혈당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최근에 전문가들은 혈당 관리에 있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 이전 단계에서 렙틴의 저항성을 낮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렙틴의 저항성을 낮춰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 체중을 감량하라는 얘기예요. 렙틴이 많이 분비가 돼서 렙틴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가치가 떨어지니까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서 렙틴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이 제품이 의미한 그런 연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간 내에서 과도한 지방 합성을 억제하는 부분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연구가 참 많이 된 균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HY7601과 103을 함께 섭취했을 때 락토바실러스 복합물을 섭취했을 때 종의 다양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고지방 식이를 하지만 일반 식이를 하시는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균총 환경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관련된 논문도 굉장히 많아요. 이 균 역시도 항생제 내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자체 테스트를 진행한 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섭취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밸런스 유닛 슬림픽 같은 경우는 복합물이라는 거, 개별 인정의 원료, 그리고 또 하나의 주 원료로 비타민 B군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부원료로 이런 원료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1번부터 6번까지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 드릴게요. 이 제품 제가 앞서 얘기 드렸듯이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균주의 특이성보다는 장내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고,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준다는 의미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를 통해서 장의 상태를 확인해서 나의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준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가 테스트를 진행하는 게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를 올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음, 건강에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없는 미생물 또는 그 미생물의 구성 요소 또는 그 대사산물을 우리가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장 내에 미생물이 많게 되면 그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사산물들을 우리가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하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항균 펩타이드도 들어가고요. 세포의 파쇄물도 들어가고요. 신경 전달 물질도 들어가고 복합 아미노산도 다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다양한 종류의 포스트바이오틱스 중에서 마이렛바이 뉴트리라이트에서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수준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지표는 단세지방산이라는 인자입니다. 단세지방산. 왜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단세지방산을 지표로 삼고 있지?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앞서 이렇게 보신 것처럼. 그런데 항균 펩타이드나 신경 전달 물질과 세포 파쇄물, 복합 아미노산이라는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들은 외부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나의 장 상태를 확인하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마이르바이 뉴트리라이트에서 지표로 삼고 있는 단세 지방산은 아직까지 외부에서부터 섭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세트산을 우리가 초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강한 초산, 식초. 이걸 우리가 섭취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지금 현재의 상태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단세지방산이라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수치를 확인하게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세지방산이라는 물질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장내 pH를 적절하게 유지시켜주는 데 도움이 돼요. 장내 pH를 적절하게 유지시켜줬을 때 가장 큰 이점은 유익균의 환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유해균과 유익균은 서로 경쟁 속에 항상 있는데 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쪽에 더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단세지방산의 장관 내에 존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장내 환경이 pH 5에서 6 정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익균이 좀 더 잘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죠. 반대로 유해균들이 증식하는 환경은 pH가 좀 더 올라가게 되죠. 낮은 쪽이 아니라 알칼리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유익균이 증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세지방산이 장관 내에서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프리바이오틱스 인자와 더불어서 특정 프로바이오틱스 균들 중에서 단세지방산을 만들 수 있는 균주의 배합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세지방산, 뭐 대표적으로 아세트산과 프로피온산, 뷰티르산이 있습니다. 각각의 가장 큰 핵심은 장벽의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벽의 결속력을 강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장벽의 결속력. 일반적으로 장벽의 결속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 나오는 증상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장세포 간의 사이가 벌어지게 되면 그 틈으로 장에 있는 다양한 안 좋은 물질들이 혈중으로 유입되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누수 증후군이 건강 전반적인 부분을 낮춰주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세트산과 프로피온산, 뷰티르산 등의 단세 지방산들은 장관 내의 결속력을 강화시켜줌으로써 장누수 증후군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단세 지방산을 통해서 장 내에 유리한 유익균이 증식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과 더불어서 장누수 증후군을 막아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품의 특징을, 그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문헌 자료상 저희가 좀 얘기 드리는 겁니다. 마이르파이 뉴트라이트는 기본적으로 한 분 한 분의 장 내에 환경을 파악하고 그 파악한 결과에 맞는 솔루션 제품을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테스트를 반드시 진행하신 다음에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을 해 드리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문헌 자료상의 제품별 포함되어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3번이 선택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테스트 결과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고담류나 채식, 고담류를 많이 섭취하고 채식이 부족하신 분, 또 동양식 위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좀 3번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는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라는 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혈당 조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또 이분들 3번과 4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아세테이트라는 단세지방산이 좀 많이 부족한 분들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 제품이 선택될 수 있다. 그냥 참고용으로만 얘기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5번과 1번과 6번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균주들이 항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알코올 분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스트레스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균으로 배합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 제품은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균입니다. 제품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통해서 나의 장의 환경에 맞는 제품을 추천받는 것을 안내해 드리는데요. 각각의 그런 균주들 상황에 맞게끔 1번부터 6번까지의 제품들이 차별화되어 있는 균주와 더불어서 다른 배합량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마이레 바이 뉴트라이트 1번부터 6번까지의 제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 역시도 항생제 내성 테스트를 진행한 제품이라는 거, 그래서 안전하다는 것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해보게 되면 프로바이오틱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균주가 어떤 균주인지, 또 그 균주가 적정하게 배합이 되어 있는지, 또 그 함량이 보장되는지, 또 균주의 특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선택해 주신다면 나에게 좀 더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추천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능성이고요. 기호성이고요. 편의성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기능성, 어떤 균주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 균주가 안전한지 보시면 되고요. 또 함량이 적절한지, 기호성, 나의 입맛에 맞는 그런 제품인지, 또 언제든지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편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인지, 요 세 가지를 항상 따지신 다음에 제품을 선택하신다면 좀 더 나에게 맞는 제품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